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13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화면 하단에 있는 내용들 설명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부터는 유튜브 댓글창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8월 14일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상 양방향 의견 교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튜브 댓글이 차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막아서 여러분들께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존 유료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사의 단방향 서비스인 유캔스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고객님들께서는 텔레그램 단방향 채널을 통해서 시황 및 타점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는 서비스 가입 문의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소속된 동종업계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용됩니다. 만약에 해당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반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맞고요.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만 또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자, LS증권 구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었고요. LS증권에서 이번 주 위클리 행운복권 경품이 쏟아지는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외 선물 거래 이벤트가 있고요. 엄청난 경품복권에 대한 부분을 잡으셔라 라는 내용이 있고 신청 기한은 2024년도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6월 1일 이후로 해외 선물 옵션에 대해서 한 계약 이상 거래가 되신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고요. 정말 대박입니다. 즉석권권에 대해서 당첨 경품 1등은 매주 한 명 선발한다고 하고요. 수수료 면제 6,000계약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건 한 계약을 하시는 분은 6,000번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뜻이겠죠. 2등 주유상품권, 3번 도미노 피자, 4번 에코백, 5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준다고 하고 적용 매체는 HTS와 MT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화면 좌측, 화면 하단에 놓여져 있는 배너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40포인트 0.36%가 하락한 39,35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등락이 좀 있었어요. 등락이 좀 있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꺾인 추세를 이렇게 되돌리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마무시한 힘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전형적인 경기가 둔화될 때 같은 그래프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래량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죠. 거래량 감소 현상을 보였는데 바로 그 거래량 감소 현상이 딱 멈추면서 주가가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악재까지는 아니었고 우선 중동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계속 있어요. 중동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태이고 중동발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가 완전히 점프를 떴습니다. 국제유가가 완전히 점프를 떠서 5일 같은 경우 급반등을 성공했고요. 근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좀 기초를 좀 기울이고 있었는데 지금 중동발 이슈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중동 쪽이 계속 시끄럽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중동에 전진 배치됐다는 소식 속에서 유가가 폭등을 좀 하는 모습을 줬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시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급등을 한 시간을 보면은 몇 시냐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장하고 난 직후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시간대 오히려 주가가 그냥 쏘쏘했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가 자체는 중동발 이슈를 계속 좀 배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동발 이슈보다는 그냥 중동발 이슈는 그냥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그 다음에 안전자산 골드는 골드대로 이런 식으로 좀 따로따로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 주가는 주가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잘 버텼는데, 지금 주가는 어제 이제 박스권, 어제 매매영상 봐보시면 나올 텐데 제가 이제 박스권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속에서 크게 좀 방향타를 못 잡진 않겠냐, 이게 좀 지배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안에서 계속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주가의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될 CPI 때문에 그렇다. 오늘 PPI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 CPI가 발표가 되는데,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근데 지금 생산자 물가에는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장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자체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지금 실질적인 소비 관련돼서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눈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 조금 더 시장이 간결하게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주목을 하라고 말을 하는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측면보다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 보고 싶어 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적절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줘야지만 경기 침체가 없는데, 우리 경기 침체로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아직은 그런 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CPI가 조금만 괜찮게 나오면 시장 아마 급반전하려고 할 겁니다. 급등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CPI 쪽 데이터가 예상 데이터에서 0.1만 빠져도 아마 시장은 엄청난 공포에 빠질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일전에 있었던 실업에서 노동 관련된 데이터에서 부진하면서 주가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번에 소비의 소매에서, 특히 소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경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닥 경기. 우리가 경기를 볼 때 큰 경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거는 바닥 경기입니까? 바닥 경기가 아닙니까?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거는 바닥 경기라고 볼 수 없죠. 자동차는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건 몇 억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샌드위치. 물론 호텔에서 파는 샌드위치 먹어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샌드위치 4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먹는 샌드위치의 가격은 자동차보다 싸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닥 경기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지금 민감도 높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그런 소비재들이 얼만큼 잘 움직여지느냐, 이 소비재 데이터가 얼만큼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쌀도 못 사먹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쌀도 못 사먹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쌀을 사먹기 위해서 쌀의 가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CPI 데이터를 어느 때보다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눈치로 봤을 때는 CPI가 보합 내지 소폭 둔화가 될 건데, 아마 여기서 이제 세부치 데이터에서 어느 쪽의 소비가 상품 수지라든지 서비스 수지라든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데이터에서 밀려나는지에 따라서 아마 증시의 민감도가 극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는 소소하게 마감이 됐는데,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들이 개장 초반에 좀 떴다가 좀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파동이 강렬한 모습인데, 최근에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의 모습들이 대다수 비슷하죠. 크게 떨어졌던 음봉의 제일 마지막 음봉을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크게 떨어졌던 음봉을 다시 잡아먹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동작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일본의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생 쪽도 마찬가지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돌파가 없이 고점에서 좀 매달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동안 이제 아시아 증시들도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이 같이 맞물려 들어갔던 사이클들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다우지수와 니케이 지수, 아시아 증시들의 움직임들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나타난 조정은 경계성 조정이다. 이 지금 나타난 조정은 경계성 조정이고, 경계성 조정이기 때문에 현 이치에서의 숨고르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에도 제가 매매 오늘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매매를 진행을 안 했는데 고민이 좀 많아요. 오늘 매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매매했던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최저점에서 거의 익절을 했어요. 마무리를 졌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웬만하면 목표가를 더 길게 잡거든요. 근데 어제 구도를 봤을 때는 너무 박스권인지라 주가가 좀 박스권에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위치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제 순수하게 박스권 상단을 인지하고 박스권 상단에서의 매도 전략을 쓸지 아니면 돌파 전략을 쓸지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는 돌파 전략보다는 매도 전략이 아직은 조금 맞다라고 보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라인을 먼저 길게 뽑을 확률이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CPI가 터지고 나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 있다고 하면 CPI 결과가 어찌됐든 그 재료를 소진하고 난 직후에 현재 위치 정도에서 레벨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저는 돌파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지표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재료의 소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저 구간을 완벽히 안착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기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장은 저는 이제 매도 쪽의 구도를 잡고 있긴 한데 역시나 숏게임이다. 숏게임을 좀 볼 생각이다. 롱게임보다는 숏게임을 좀 볼 생각이고, 짧은 타이밍에 변곡점에서의 매매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은 어렵다기보다는 어렵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뭐 엄청 어렵거나 상대하게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시장이고 대응하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시장이에요. 근데 대응하기 나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증시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젠 곧 그 재료들이, 큰 재료들이 소진되면서 큰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힌트는 없어요. 참 공교롭게 지금 자리에서 힌트는 없는 상태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추이를 그리고 올라갈런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재차 꺾일런지, 그냥 이게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위치들이 다 그래요. 현재 위치가 그 부분들 1번이냐 2번이냐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형성하겠죠. 제가 어제 중동발 이슈가 중동발 이슈가 지금 나온 지 며칠 됐잖아요. 근데 중동발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유가, 저희 이 백데이터 받아보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지만 유가 움직임 제가 설명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이 자료 못 받고 계신 분들은 화면 하단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들어오시면 관련된 자료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리니까 그 자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말씀을 이어드리면 근래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라인이 뭡니까? 74, 그 다음에 75, 76, 77, 78, 완전 전형적인 1불짜리 박스권 게임이거든요. 1불짜리 박스권 게임. 78불 갔다가 77불 갔다가 멈추고 76불 찍고 75불 찍고 74 찍고 74 찍은 뒤에 그 다음에 75 갔다가 눌렀다 76 갔다가 76 갔다 75 누르고 75 갔다가 76 갔다가 쉬었다가 77 갔다가 전형적인 1불짜리 박스권 트레이딩이거든요.
이거는 이 매매는 어떻게 먹는 거냐면 가격을 다 알아도 못 먹어요. 가격을 다 알아도. 어저께 제 매매 보셨죠?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갈 때까지 그 목표가까지 먹는 연습이 되신 분들은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게 안 된 분들은 죽었다 깨도 못 먹고 손실만 나시는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턴이 어제 저녁에 깨졌어요. 어제 새벽에 깨졌잖아요. 어제 11시에 깨졌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딱 익절이 끝나고 어제 나스닥 익절이 딱 끝나고 유가를 좀 보고 있었어요. 어제 딱 이 시간에 딱 익절이 끝나고 유가를 좀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구경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넘어가다가 갑자기 슈팅 확 치길래 어허 넘어가는구나 하고 중동발 분위기가 좀 보니까 좀 까마잡잡한데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그때는 이제 매매를 다 끝내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좀 깨지겠네 싶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버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얘네들이 지금 CPI만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이제 중동발 이슈가 생기고 있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골드도 움직였고 유가도 움직였잖아요. 두 개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움직였는데 두 개가 움직였지만 주가가 안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협감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내재된 위협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재된 위협감이 있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언제 반영되는지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CPI랑 PPI가 나왔을 때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산적해가지고 갑자기 반영한다고 하면 그 리스크가 배가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제 차라리 좀 그 내용이 있었을 때 주가가 좀 같이 밀리거나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뭐 전혀 흔히 말해서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여다 보니까 조금 그러더라고요. 조금 어렵겠구나. 그래서 CPI나 PPI가 터지고 오히려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하게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측면들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너무 무리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신 없으면 그냥 CPI 끝나고 대응해라. 자신이 없으면 그냥 CPI 끝나고 대응하자. 미리 선수 치지 말자. 미리 선수 쳐봐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PPI나 CPI를 그냥 아예 내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이 PPI고 내일 14일날이 CPI거든요. 근데 15일날이 강복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복절날 물론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안 합니다. 저는 빨간 날은 쉬기 때문에 내일 강복절날은 쉬어요. 그러면 이제 15일날 아시아 증시가 쉬고 있는 상태에서 생으로 미국과 전투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3일을 또 연장 놀아버려야 되니까 매매를 안 하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그 상황을 노릴 것이냐 그 부분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PPI, CPI는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걸 봐서는 한 방에 크게 좀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다음 스텝을 대비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규정도 좀 이건 규제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규정이 좀 변화돼서 사실 뭐 간간히 저희도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의견도 드리면서 진행돼서 좋았는데 이제 소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유료 고객이시든 무료 고객이시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좀 보완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고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저도 시장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저 스스로도 찾아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의견을 게재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의 의견이나 시황 등이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는 하단 텔레그램 통해서 단방향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